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 교재 3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토지는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자연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은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토지가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문적 특성은, 이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이 토지,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하죠. 이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여해주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볼 때, 이 자연적 특성에는 우선은 대표적인 또 우리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은 부동성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성이죠. 이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이 토지의 이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의 이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이죠. 그래서 비이동성이라고 하죠. 비이동성. 자,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이동성이 있죠.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공시 방법을 달리해 주는 근거가 되죠. 자,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죠. 자, 우선은 부동성이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이런 의미인데, 국지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죠. 국지화시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달리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 근거를 제시해 주죠. 자, 지역 분석의 근거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또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을 또 형성을 하죠. 추상적 시장 및 또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듭니다. 자, 또 입지 선정이 중요하고, 또 토지 가격을 위치 가격화하죠. 자, 토지 가격을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을 또는 위치 가격화 또는 위치 지대화하죠. 위치적 시장을 또 형성을 하게 되죠. 위치 가격화한다.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조건에서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V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부동성과 관련이 있죠. 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도적 규율,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법규가 복잡을 합니다. 자, 정쟁이나 폭동이라든지 우리가 혁명 등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심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기보다는 귀금속과 같은 이러한 동산을 소유하는 욕망이 강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동산 활동을 서로 상반되게 만들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겠죠. 또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부동성은. 자, 또 이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세 수입의 원천이 또 되기도 합니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시험에 우선 많이 출제되는 용어죠.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또 부동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증성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증성은
일반 상품은 공장에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비를 투입을 하면 생산량이 증가하지만은 토지에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이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증가할 증이죠. 부는 아닐 부자니까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생산성이죠. 비생산성. 그리고 토지, 우리가 이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죠. 또는 우리가 수량의 고정성이라고 하죠. 자,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 공급은 안 되겠죠.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상품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이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토지를 우리는 또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이 또 강조가 되죠.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방법이 강조된다.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최유효 이용이 강조되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토지 공개념, 유한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면서 이 토지 공개념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희소성이 나오죠. 자, 토지 소유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희소성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희소성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희소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중된다. 희소성이 가중될수록 집가도 비싸게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됨에 따라서 도시 토지라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 도시 외곽에 있는 산을 깎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도시 토지 부족 문제는 결국은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해서 그렇죠. 이 택지 공급 능력에 있어서의 한계로 인해서 도시 토지의 부족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도시 토지인 택지가 부족을 하다 보니까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죠. 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시에 있어서의 집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도시에 있어서의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죠. 이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는데, 즉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화를 촉진시킵니다. 토지 이용에서의 이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자, 이 집약화라는 것은 결국은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는데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집약화, 여러분 자주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우리가 토지 이용의 집약화 문제 촉진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토지의 또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증성에서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가 있죠. 자, 이 물리적 공급이죠.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우리가 자연에 의해서 공급된 토지의 총량이 물리적 공급인데, 이 물리적 공급은 우리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즉 우리가 완전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자, 이렇게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자, 공급 곡선이 이 수직선의 형태인데 수직선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진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얘기죠. 자, 이때 수직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한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가 띄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형성이 우리가 곤란하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이 토지를 이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죠. 이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인데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죠.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게 용도적, 경제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우리가 농지양이나 택지양을 증대시킨다든지 간척 개발이나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양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이용할 수 없던 이 흰 부분은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인데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로 늘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가능하다. 이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상향을 하죠.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입니다. 이것을 토지에 있어서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죠. 자, 여러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 공급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거나 간척개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 양을 이렇게 증가시켜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이 경제적 공급은 뭐가 돼요? 우상향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제적 공급, 물리적 공급의 개념이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우선 40페이지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의 파생 특징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고도로 국제화시킨다.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부동산 권리의 공시 방법을 우리는 동산과 다르게 하는 이론적 근거죠. 이 부동산 권리의 공시 방법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가 되겠죠.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을 만든다. 자, 여러분 부동성은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 중요하고 또 분석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이 중시되죠. 이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중시되는 것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의 필요성의 근거. 여러분 개별 분석의 필요성은 개별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 부동산 시장을 또 추상적 시장으로 만들죠. 답은 4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에 있어서 부증성이죠. 자, 부증성은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용도 변경의 공급, 보유 공급이 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자, 이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 후보지는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이고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이죠. 그래서 이 개념은 절대적인 토지 양의 증가가 아니며 용도의 전환. 여러분 이렇게 용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2번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물리적으로 토지 양
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죠. 2번 맞고,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자, 매립 등으로 농지량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니까 틀렸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틀린 지문은 5번이죠. 자, 세 번째, 영속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속성이죠.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변화가 없죠. 불변성 또는 비소모성 또는 비소멸성, 또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불괴성을 의미하겠죠. 자, 영속성과 관련해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를 말합니다. 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가치에 우선 소모가 없죠. 예? 토지에 있어서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에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죠. 자, 17회 시험 그리고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고,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26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자, 그리고 물리적 감가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죠. 자,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로부터 얻는 수익은 반영속적이지만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다 보니까 토지의 가치의 개념, 토지 가치의 개념의 근거가 되죠. 자, 토지 가치라는 것은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토지 가치 개념이 근거가 되고, 영속적이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서의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죠. 이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자, 20또 2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한 내용이죠.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로부터 얻는 소유이익. 자, 소유이익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또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여기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용 가능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게 바로 우리는 영속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그리고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 우리가 토지에 장기 투자를 하죠.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은 임대료 수입과 같은 소득 이득, 또 지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 누릴 수 있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개별성이죠.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위치마다 지형, 지세, 집안의 상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비대체성, 비동질성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선 토지 가격이나 이 수익 등을 우리는 개별화, 하나하나 개별화, 1제곱미터가 얼마냐? 구체화시키죠.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로 형성하기 때문에 이 개별 분석의 근거를 또 제시해 주죠. 자, 개별 분석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또 토지 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이나 이론의 전개가 어려운 게 또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성은 또 토지 상품은 비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 상품은 비표준화되어 있다. 이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 특정 시점에 특정 시장에서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있어서의 적용을 우리가 배제시키죠. 일물일가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시킨다. 자, 그리고 우리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죠.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 자, 여러분 비독점적으로 또 한번 또 출제를 했었죠.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킨다. 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 추계에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 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이것은 다 개별성인데 또 토지 시장에서의 상품관, 자, 토지 시장에서의 토지 상품간에 있어서 대체 관계를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을 하죠. 자,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죠. 22회 시험에도 출제했었고 26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개별성과 관련돼 있죠. 자, 그리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그 옆에 토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 영속성, 연결성 또는 인접성이죠. 그래서 인접 토지와의 협동적 이용, 용도면에서 어울리는 이용,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키고 또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를 또 제시해주고 또 용도면에서 비슷하면 대체 가능성을 존재케 하죠. 인접성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문적 특성과 관련해서 자, 인문적 특성과 관련해서 인문적 특성은 우선 용도의 다양성이 제일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는 특성이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학교용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다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고 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의 전환,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 있고 용도의 전환, 경합 그리고 또 병존을 가능하게 하죠. 여러분이 2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할 수 있죠. 주거용, 상업용, 주상복합 건물이 있겠죠. 자, 그리고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을 가능케 하면서 우리가 창조적 이용의 가능성이 또 나타납니다. 또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를 또 제시해 주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고 주어진 부지에 어떤 용도가 적합한가를 결정해 주는 또 적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합병,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에 합병할 수 있고 주어진 필지를 분할할 수 있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토지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는 특성이죠.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한정 가격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이 합병 분할의 가능성의 개념,
또 분할을 하더라도 법률적 제한이 있죠. 이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 제한이 있고요.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요인, 그리고 이 경제적 환경 요인, 이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이 연장된다든지 교통 체계의 변경이 되면은 어떻게 돼? 역사 인근의 접근성이 좋아서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겠죠. 그건 경제적 위치 가변성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행정적 요인이 변하면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가변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확인을 한번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에 3번 문제가 되겠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바로 뭐죠? 우리 부증성과 관련이 있겠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니은 맞는 질문이고,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요. 토지 시장에서의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것은 개별성의 특성이고, 또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하는 것은 영속성의 특성이죠. 그래서 니은과 미음 2번이 정답이죠. 영속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이 고도로 국지화되죠. 국지화 포인트 맞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소유자 간의 경쟁에서 집약화입니다. 조방화가 아니죠. 집약화 맞는 질문. 개별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성 또 인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정답.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죠. 5번은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맞는 지문. 자, 5번 문제. 부동산의 특성과 형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 부동성은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내구성은 재고 시장과 우리가 신규 주택 시장과 재고 시장 형성에 영향을 주는 건 내구성 맞습니다. 개별성, 표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추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유발하죠. 부증성, 토지 조방적 이용이 아니라 바로 집약주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킵니다. 4번 정답. 고가성,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죠. 부동산 시장의 진출입을 어렵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토지의 특성과 토지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도 우리가 출제가 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회 시험에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또 중요한 또 단원입니다.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 총론, 기초이론에 관련돼서 여러분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학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2편 부동산 경제론에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